충청북도가 3년 동안 157억 원을 들여 충북 혁신도시를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테마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합니다. 고유정이 27시간이 넘는 조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경찰은 현 남편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면접 정장 대여가 넉 달 만에 500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 이른바 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도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맞춤형 스마트시티의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각종 첨단 기술 등을 도시 기능에 결합해 정주 여건이 열악한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157억 원이 투입돼 4대 전략 11대 과제가 추진됩니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나서 결국에 이용객은 주민들이 되는데 주민들이 가장 빨리 도입됐으면 원하는 서비스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공공주도의 하향식 개발에서 벗어나 주민의 수요에 중점을 둔 당장 적용 가능한 기술부터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 주민들이 참여해 직접 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교통과 안전 등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업을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자전거 등 공공자전거 100대가 도입됩니다. 또 스마트 가로등과 횡단보도, 지능형 CCTV 등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도시정보 제공과 미디어 거리도 조성하는 등 각종 첨단 기술을 교통과 치안, 문화 등 도시 기능에 폭넓게 접목한 혁신의 플랫폼을 만들어 충북 도내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생활 또는 에너지 관련 스마트 시티를 건설을 해서 그 효과를 충북 지역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스마트 시티. 충북만의 차별화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세간의 의심과 달리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건데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다음 날 돌연 고 씨를 고소한 현 남편이 언론을 통해 지금껏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고유정이 아이도 죽인 것 같다입니다. 여론의 의심도 더해지고 있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일부터 제주구치소에서 3차례에 걸쳐 27시간 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면서 세간의 의심이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남편과 고 씨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관 등과 함께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가 숨진 경위와 당시 부부의 행적 등을 추궁하고 현 남편 주장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고 씨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함께 용의선상에 있던 현 남편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면서도 현 남편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도 일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남편은 일단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계속 있는 것이고 고유정은 지금 구체적인 증거는 이제 없는 거죠. 다만 정황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깨어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경찰은 이번 주 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현 남편에 대한 최종 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수사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청주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구룡산 민간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 26,500여 명의 서명부를 청주시청에 접수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도시공원 개발은 아파트 투기로 변질될 뿐이라며
구룡공원 민간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업무 보고회에서 내년 실효되는 38개 공원 가운데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30곳을 최대한 보존하고 8개 공원도 사업자가 없으면 매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시민단체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에 대해 부동산 전문기관에 보상가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구룡공원 보상가를 탁상 감정한 결과 1,876억 원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시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면 1,074억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업난에 시름이 깊은 청년들은 면접용 정장 한 벌 마련하기도 부담이 큽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이 같은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청주시가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김선영 기자입니다. 입사 면접 시험을 앞둔 20대 청년. 이리저리 신체 치수를 잰 뒤 잘 어울리는 정장 한 벌을 골라 입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넥타이까지 골라매니 영락없이 단정한 신입사원입니다. 면접 보러 가시면은 의자에 앉으시면은 바지 이제 얼러오기 때문에 바지 요만큼까지 지금 내려오게. 구매한다면 100만 원에 육박하는 복장이지만 청주시 누리집에 접속해 예약만 하면 3박 4일간 1년에 3번까지 무료로 빌려 입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만 18살에서 39살 구직자들에게 무료로 면접 정장을 빌려주는 이른바 청년 희망 날개 사업입니다. 이게 마지막 준비물이라고 했었잖아요, 복장이. 근데 이 준비물을 이제 마지막으로 잘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 시행 넉 달 만에 이용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합격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들어와서 고맙다고 할 때 그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추세로라면 올해 예상대여 인원인 1,000명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여 청주시는 국비사업 응모 등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많이 이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어느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구나. 이제 그쪽으로 나오니까 시기적으로 쭉 나오잖아요.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자치단체의 세심한 배려가 말 그대로 희망 날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충북 지역 노조원들도 정상 근무합니다. 우정노조 충청지부는 중앙 차원의 파업 철회 방침에 따라 충북 지역 우체국 160여 곳의 노조원 900여 명이 내일 정상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최근 청소기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무선 물걸레 청소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이 8개 회사 제품의 품질을 비교해보니 청소 성능과 소음, 사용 가능 시간까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룻바닥에 계란 노른자를 12시간 방치한 후 무선 물걸레 청소기로 닦았습니다. 찌든 오염을 제거하는 데 18회에서 22회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찌든 오염원에서의 청소 성능은 5개 제품이 평균 18회 이하에서 지워져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 제품이 평균 20회 이하에서 지워져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나 수성펜 등 오염 정도가 약한 오염원 제거 실험에서는 8개 제품 모두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청소기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 평가에서는 3개 제품이 60dB 이하, 3개 제품은 64에서 66dB, 2개 제품은 69dB를 넘었고 특히 왕복식 청소기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배터리를 완전 충전한 후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5배 차이를 보였고 배터리 충전 시간도 2.3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물걸레 동작이 회전식이냐 왕복식이냐가 소음과 사용 시간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전식 제품은 왕복식에 비해서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당한 장점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걸레 청소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편리함 때문에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
한국소비자원은 성능평가 결과 안전성에는 모두 이상이 없었지만 한 개 제품은 배터리의 인증 표시 사항을 누락해 해당 업체가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5월 24일 충주의 사과과수원에서 화상병이 확진된 후 46일 만에 피해가 충주 59곳, 제천 53곳, 음성 7곳 등 119곳에 84.1헥타르로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농가까지 더하면 133곳에 90헥타르가 넘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원은 최근 일주일 동안 의심 신고가 없어 화상병이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방송총국과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늘 재난방송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CCTV 등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유용 KBS 청주방송총국장은 KBS가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방송 주관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보은군 탄부면의 한 국도에서 80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83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 김 씨와 부인 77살 전모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시외와 고속버스 터미널 2곳에 불법 촬영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문 장비가 마련됩니다. 청주시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렌즈와 주파수 탐지기로 구성된 불법 촬영기기 탐지기를 구입해 터미널 운영자 측에 무상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330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76을 기록해 2분기 지수 97보다 21포인트 하락하는 등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9.6%가 상반기 영업이익 목표치 미달을 답했고 하반기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64.4%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주상공회의소는 기존 불안 요인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이 겹쳐 기업의 불확정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도내 480여 곳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과 상수원 주변 환경기초시설과 매립시설, 오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됩니다.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도내 모든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